1271년 5월 개경 정부와 몽골 연합군은 진도를 총공격한다. 삼별초는 진도의 관문 벽파진에 병력을 집결시킨다. 삼별초 병력이 벽파진에 집중된 사이 연합군은 둘로 나뉘어 진도 용장성의 배후를 기습한다. 삼별초군은 크게 패하고 오낭과 그의 아들마저 살해당한다. 간신히 살아남은 일부 삼별초군은 진도를 빠져나와 제주도로 향한다. 참 의외네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승승장구했는데 한 번에 무너지네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삼별초의 방심입니다. 그 사이에 그 몽골군과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고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상도 남해안까지 세력을 넓히고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몽골과 고려 연합군에 의한 대규모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몽골도 상당히 치밀하게 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에 고려군이 대거 참여를 하면서 수군이 많이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수군과 몽골의 기병, 이 두 부대가 연합이 돼서 진도를 갑자기 공격을 해오게 되는데 이때 이 삼별초가 제대로 방어를 못한 거죠. 양동작전에 당한 거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진도 정부의 상징이었던 오낭이 죽고 군사력도 약해졌을 테고 삼별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삼별초 그 부대 그 지휘관이었던 김통정. 그 김통정 부대가 이제 탈주해가지고 아까 해도제천의 원래 목적지가 제주도였잖아요. 네. 숨기 위해 했던 어떤 그런 곳, 그 제주도로 이제 가는 거죠. 삼별초가 지금 와해 국면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항전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군사행동보다는 그냥 다시 조직을 복원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요. 혹시 제주에 가시면 항파두성이라는 그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는데 가보지는 네, 않았어요. 저도 가봤는데 예. 그렇죠. 지금 제주도 에어르베. 네네. 세월에 거기 이제 토성 유적지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성을 쌓고 거점을 다시 복원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실제 여기는 이런 유적지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제주도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바로 이 삼별초 이야기가 전해와요. 대표적으로 이 김통정과 같은 인물은 이 인물에 대한 설화 이야기 같은 게 되게 많이 퍼져 있고 결국 제주도로 갔을 때 정말 처음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외부로부터는 공격을 막고 수비하는데 정말 온 힘을 다 쓰느라 그것 때문에 너무 바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이제 세력을 수습하고 다시 육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남해안 그리고 경상도 남해안 일대를 석권하다시피 하는데 이 지역이 문제가 된 것이 조운노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 받은 그 세곡을 개경으로 옮겨가는 조운선이 지나가는 그 길목을 삼별초가 장악을 하고 조운 가는 그 세곡을 제주도로 가지고 가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몽골이 다시 회유를 하려고 그래요. 또 회유를 하러. 다시 얘기는 반복됩니다. 다시 회유하려고 그래요. 네. 그때 이 삼별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후세인데 지금. 네, 그죠? 수세인데. 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그러니까. 해볼 만한데. 요거 감동적인 포인트네요. 야.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몽골군은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일본 원정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 정지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또 이 삼별초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고 진도에서의 마찬가지로 3개 지점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협공작전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삼별초를 또 진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도 김통정을 비롯한 70명 정도는요 또 산으로 들어가서요 끝까지 저항을 해요. 네. 김통정 그 과정 속에서 자결로 네. 생을 마감하게 되죠. 결국 이제 원종 14년 4월 28일 그 진압작전이 종료가 되면서 삼별초 항쟁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네.